제18회 숙명토론대회 일부 진행을 맡은 기초교양대학 김병길 교수입니다. 우리 숙명의 창학 113주년 기념일에 지마여 이번 토론대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최종 결선을 열게 되었습니다. 113년 전 창건자들이 여성의 눈을 뜨게 하고 여성의 눈을 뜨게 하기에 우리 숙명을 세운 뜻, 그리고 1995년 전 민족 앞에 당당히 숙명의 제2 창학을 선언하며 섬김의 리더를 길러 민족 문화를 바꾸는 데 앞장서고자 한 뜻, 이 모두가 바로 오늘 엄숙하고도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를 모이게 한 까닭일 것입니다. 이번 제18회 숙명토론대회는 사회자가 없는 반론 중심의 토론인 칼 포퍼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 대학의 교육 이념에 비추어 발전적으로 변형시킨 숙명토론 방식의 틀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방식은 입론, 확인질문, 반론, 자유토론, 그리고 최종 발언 등의 내용에 따라 팀별로 가불병 3명의 학생이 각자 분명한 자기의 역할을 해내면서 주어진 주제에 대한 분석 및 종합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대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먼저 이 대회에 관련한 경과보고를 우리 학교 기초교양학부 학부장이신 홍성수 교수님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초교양 학부장 맡고 있는 홍성수라고 합니다. 네, 2019년 제18회 숙명토론대회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과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경과보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에 처음으로 이 논제 설명을 위한 특강을 오늘 심사위원으로도 모신 연세대 나정훈 교수님을 모시고 논제 특강을 진행을 했고요. 5월 13일까지 탐각팀의 첫 서류 접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의사소통팀 교수님들이 이 서류를 심사를 했고요. 5월 15일에는 본선 진출자 합격 발표 및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5월 24일에는 숙명토론 리더십 그룹 청해 주도로 모의토론을 실시했고 25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선을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과 달리 전년도에 대비해서 조금 나아졌거나 달라진 점은 올해는 공대생 지원자가 77명이나 됐습니다. 예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명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아마 논제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공대가 학교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참가 인원이 늘어난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토론대회 자체가 이제 인문계 학생들을 위한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제 설명을 위해서 작년에는 약간 토론회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 나정훈 교수님을 모시고 논제 설명을 위한 특강을 했다는 점도 작년과는 조금 달라진 점이고, 또 하나 좋은 점은 기권하거나 결석한 팀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그런 토론대회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숫자도 사실 좀 늘었는데요. 최종 80명, 238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됐고 수상으로는 장려상 16팀, 그다음에 동상 8팀, 은상 8팀, 그리고 최종 결선에 오른 2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잠시 후부터 이들 결선에 오른 2팀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여러분들이 이제 수고를 해주셨고요. 오늘 마지막까지 이제 멋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바라면서 제 말씀을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미래의 가치를 품은 글로벌 숙명이라는 비전 실천에 정의될 본 토론대회에 담없는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강정혜 총장님의 격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결선 날인가요? 네. 2002년부터 시작해서 18회째이고 아까 학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0개의 팀이 지금 경선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는가요? 대단하죠? 예. 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이 봉사그룹이 여전히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잘 아는가 하면요. 2002년에 제가 지도교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한 그때 그 당시 여러분들의 선배가 상을 받는 그 덕분에 제가 그때 함께 중국으로 그때 정병훈 교수님 팀과 함께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학교의 정말 자랑인 이 토론 대회가 시작이 되었고, 이거는 우리 숙명에서 정말 전국적인 그러한 그 단위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알차게 본질에 근접하게 하는 이것이 이렇게 지속되어서 점점 잘 확산되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정말 초창기부터 제가 함께한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이번 대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그 시작한 거에서부터 지도하신 교수님들도 함께 해주신 많은 그러한 교수님들, 또 행정 선생님들, 그리고 주역인 우리 선배님들, 또 여러분들까지 이어오는 이 모든 것이 오늘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가 매번 좀 바뀌죠. 예, 오늘 여기 보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딩 교육을 생각한다. 나정훈 교수님께서 이렇게 특강도 해주셨고 심사위원님으로도 활동을 해주신다니까 더없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나정훈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건정 교수님 저하고 같은 학번이세요. 네. 그래서 위원장님 하시고 정말 이 분야에 이것만 위원장님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이렇게 잘 심사위원이든 또는 어떤 TF 같은 것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이종우 교수님, 신미성 교수님, 구장환 교수님 모두 심사위원으로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초교양대학의 많은 교수님들, 또 행정선생님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성황리에 이루어졌다는 거 감사드리고, 아까 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토론이 글과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을 할 때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요한데 잘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러한 그 취지에서 우리 학교의 봉사그룹이 듣는 것부터 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인 여기에 보니까 오늘은 2팀만 결선에 올라와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많이 준비를 했고, 우리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많은 걸 느끼고 또한 그 다양한 감정들을 가졌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중한 자산과 자양이 돼서 아까 미래의 가치를 품은 글로벌 숙명을 실현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을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로 양성되는 아주 주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토론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숙명을 아까 사회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정훈 교수님, 숙명은 연세대학교도 참 좋은 대학이지만 숙명은 대한민국의 딱 2 종류의 대학으로 나눈다고 하면 숙명과 기타대학교라고 했어요. 네, 숙명은 1906년에 고종 황제와 영친왕의 모친이신 순원 황기비께서 만드신 숙명학원으로부터 시작된 유일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류에 기여하는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대학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생각하는 힘, 토론하는 힘,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이 전 인류로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두 팀 아주 멋진 그러한 과정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여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그 인재들로 양성될 거라고 생각하며 축하드리고 여러분 모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한국 대학은 숙명여자대학교하고 기타 대학으로 나뉜다는 아주 감동적인 멘트에 제가 감사드리는 게,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를 등지고 숙명여자대학교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격려 말씀 깊게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심사위원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분이신데요. 먼저 공교 영어영문학부 여건종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건종 교수님은 기초교양학부의 전신인 의사소통센터장을 역임하신 바 있으며 우리 대학의 의사소통 교육이 한국대학 교양교육을 선도하는 데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오늘 토론대회 심사위원장이십니다.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나정은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정은 교수님은 코딩 교육 전문가로서 현재 연세대학교 코딩 관련 교양교육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근본 우리 대학 토론대를 위해서 특강을 특별히 해주신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학 기초교양학부 의사소통분과 주임교수이신 신희선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희선 교수님은 의사소통 및 교양교육 전반에 걸쳐 왕성한 학회활동을 펼침으로써 우리 대학의 교양교육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학 IT공학과 이종우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우 교수님은 모바일 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 인베디드 시스템 연구 분야의 권위자로서 근본 토론대의 주제와 관련하여 아마도 토론자들을 가장 긴장하게 만드실 그런 심사위원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학 기초교양학부 구자환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자환 교수님은 한국의 대학 교양교육에 관해 다수의 연구 성과를 내놓으신 바 있으며 특히 대학교수의 교육 프로그램과 교과 과정에 관한 연구 수행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위해서 좀 무대를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일단 오늘 토론자들도 좀 입장을 해서 자리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오늘 토론을 위해서 응원차 또 토론을 지켜보기 위해서 와주신 많은 숙명님 여러분들께 잠깐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장하실 때 다들 토론 평가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토론대회를 관람하는 동안 이 토론 평가서를 작성하시게 될 텐데요. 작성이 다 된 토론 평가편은 대화가 끝나고 나가실 때 출구에서 진행하는 도우미에게 그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꼭 토론 평가서에 여러분의 소속 학과 학번 그리고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토론 평가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소정의 상품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그 선정 명단은 기초교양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그 출석 확인서가 필요하신 학생 여러분께서는 역시 토론대회가 끝난 뒤 출구에서 토론대회 참관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그걸로 출석 확인서가 대체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 토론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다시피 숙명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께서는 평가서에 크게 인쇄된 1부터 10위까지라는 숫자가 보이실 건데요. 12번의 개인 발표가 있고 발언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자유토론이 이어집니다. 발언 순서가 끝날 때마다 점수를 이렇게 채점하시고 아울러 발언이 끝난 다음에는 총평란에 양 팀에 대한 최종 평가를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 진행과 관련해서 그 형식과 관련해서 약간의 도움 말씀을 드리자면 각 팀마다 총 1분의 한도 내에서 모두 2차례 수기 시간이 중간에 주어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토론을 전후해서도 2차례 지정 수기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학생들이 수기를 하는 동안 청중 여러분께서 조용히 토론 내용을 되새기시면서 토론 평가서 작성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긴장감 있게 토론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음도 토론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는 반드시 무음 또는 꺼놓으시는 것이 오늘 토론에 크게 도움을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자들이 자리에 착석했습니다. 준비가 다 된 듯합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그러면 오늘 결선에 진출한 두 팀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성팀입니다. 이름은 카멜 케이스 팀입니다. 자, 일어나시죠. 자, 청중을 향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카멜 케이스 팀은 강수민, 서재영, 조희진 학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굉장히 팀명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코딩 표기법의 하나라고 합니다. 예. 이 팀은 본선 16강전과 8강전 그리고 4강전에 이르기까지 압도적인 실력으로 강팀들을 차례로 제쳤습니다. 뛰어난 스피치 능력과 탁월한 원고 선정이 강점인 팀입니다. 과연 오늘 찬성팀의 입추에서도 그와 같은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을지 대단히 기대가 큽니다. 다음은 반대팀 공명입니다. 네, 공명팀은 최근영, 최다희, 이단 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팀명은 공명인데요. 잔잔한 울림을 주는 토론을 지향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팀명이라고 합니다. 역시 결승 진출에 이르기까지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강점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차분함과 냉정한 분석 능력, 그리고 팀워크가 아주 뛰어난 팀입니다. 오늘 반대팀의 위치에서 송곳 같은 비판으로 찬성팀의 강력한 원고를 뚫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오늘 토론 결승에 앞서서 먼저 두 팀의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앉아 계시고요. 예. 자, 두 팀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네, 표정들이 화난 거 보니까 현재까지는 굉장히 두 팀 다 자신만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시대 코딩 교육을 생각한다라는 주제 아래 전개된 코딩 교육, 대학 교양 필수 교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제로 숙명토론대회 결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결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카멜 케이스팀이 찬성, 공명팀이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숙명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자들은 이미 숙지하고 있는 숙명 토론 방식의 규칙을 준수하여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유토론의 경우 1인 1회 발언 시간은 2분 이내로 제한되며 발언을 교차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혼란이 있을 경우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임론 시작해 주십시오. 찬성 측 임론 시작하겠습니다. AI, 빅데이터, IoT 등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프트웨어는 코딩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코딩 교육은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코딩 교육을 통해 미래 역량을 개발하고 융합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음을 들어 코딩 교육을 대학 교양 필수 교과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코딩은 컴퓨팅적 사고 함양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함께 컴퓨팅적 사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컴퓨팅적 사고는 알고리즘적 사고와 같은 의미로 패턴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간소화하는 논리적 사고의 일환입니다. 코딩은 원하는 결과값을 얻기 위해 컴퓨터 친화적인 언어로 바꾸어 활용하는 작업으로 절차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어 컴퓨팅적 사고 함양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 교육은 코딩과 연계되어 진행되기에 알고리즘의 필요성을 논함에 있어 코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코딩은 컴퓨팅적 사고를 함양하는 교화적인 도구로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미래의 역량입니다.
둘째로, 코딩은 미래의 주요한 문식력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문식력이라 하면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에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현재에는 전자기기를 통한 정보 활용, 그리고 미래에는 프로그래밍을 이해하는 행위까지 문식력으로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개성이 곧 개인의 경쟁력으로 회사들은 다양한 인터페이스 옵션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사용자들의 유형을 분류하여 다각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결국 사용자 자체를 분석하여 맞춤화된 기능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코딩을 배운다면 우리는 프로그램 개인화를 통해 자신에게 최적화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의 도움 없이 적시에 자신의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딩은 더 이상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업무상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SQL 등의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사용하는 비전공자 관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딩 프로세스가 간소화됨에 따라 점차 비전공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코딩 교육을 생략하는 것은 곧 핵심 역량의 미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코딩 교육을 통해 융합적 인재를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가이기에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역량을 지닌 인재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융합형 인재는 사물과 기술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여 독자적인 창출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인 코딩을 통해 양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코딩 능력을 지닌 사원들을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들에게 코딩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이미 코딩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즉 코딩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자 기업의 경쟁력이며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역량 개발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학생들의 전공과 코딩 교육을 접목하여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코딩 교육을 대학 교양 필수 교과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측들 확인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반대 측 확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께서는 코딩이 컴퓨터적 사고를 함양시킴에 따라 교양 필수로서 적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일상생활과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말하기와 글쓰기와 컴퓨터 언어를 기반으로 명령하는 코딩은 적용되는 방식과 교육하는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코딩 역시 미래의 문식력이 될 것이며 사회 전 범위에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코딩 교육에 대한 효과로 컴퓨팅적 사고를 언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컴퓨팅적 사고, 즉 문제 해결력은 창의성, 논리성과 비슷하게 지속된 사고 과정 속에서 발달되는 점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필수 교양으로서 코딩 교육은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지속적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팅적 사고를 기를 수 없고 컴퓨팅적 사고 향상이라는 교육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교양교육으로서 또한 적합하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또한 컴퓨팅적 사고가 알고리즘적 사고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논리적 사고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교양교육의 입지가 좁고 교육 인원이 계속 대형화된다는 점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부분 인정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중요한 교양교육은 대형화가 진행될수록 교육의 질은 감소한다는 점 또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만 현재 우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양 필수 교과목의 경우에는 대형화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찬성 측의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판적 사고와 토론과 같은 경우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인원이 10명에서 20명 내인데 현재 30명을 넘어가는 실정에 따라 대형화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양 필수 교육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코딩 교육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면 기존 교양 필수 과목에 대한 인프라 요소는 축소될 것입니다. 이 점은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선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실제로 중앙대학교에서는 코딩 교육을 40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지만 네, 관련 정보는 자유토론 때 마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즉, 이는 코딩 교양 필수화가 교양 교육 환경을 더 악화시킴을 의미하며 기존 교육과 코딩 교육 모두 효과적이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두 번째 근거로서 미래의 주요한 문식력으로서 코딩을 언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문식력과 문해력은 글을 읽고 쓰는 능력 맞습니까? 맞습니다. 코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언어로서 기계와 인간이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기본 언어인 코딩을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에 따라 코딩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은 ICT 이해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의무화 도입되는 점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리터러시 교육이 아닌 활용과 응용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을 진행하며 강조하며 이상 반대측 확인 질문 마치겠습니다. 반대측 각 입론 시작해 주십시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코딩이란 코드라는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의미합니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일부 대학에서 코딩 교육을 교양 필수로 지정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탕으로 도입 여부에 관한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의 3가지 논거에 따라 대학 교양 필수로서 코딩 교육 도입을 반대합니다. 첫째, 코딩 교육 필수화를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인재는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는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창의적인 인재입니다. 모두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기술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몇몇의 전문 기술자도 필요하지만 인재 양성의 주된 목표는 기계가 하기 힘든 일, 기계보다 잘할 수 있는 일, 인간의 고유한 속성과 관련된 일인 문화예술적 감성이나 인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교양 필수를 통해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부족한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대학에서 코딩 교육은 리터러시가 아닌 활용 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대상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가르치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초중고의 코딩 교육 의무화를 통해 충분히 교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교육은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고급 과정인 활용 능력과 융합 능력을 마련해주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교양 필수로서의 코딩 교육을 통해서는 이러한 융합 능력을 배양할 수 없습니다. 대학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한 코딩 교육은 시간적, 재정적 낭비일 뿐입니다. 대학은 코딩 교육을 통한 실질적, 질적 효율 및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코딩 교육을 강제함으로써 양적 측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코딩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 주도의 재정 지원을 통한 코딩 교양 필수화는 대학 내 교육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현재 대학 내 실시되고 있는 교양 교육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강사법 시행 등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양 교과목은 줄고 점점 대형 강의로 변해가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급속으로 추진되는 코딩 교양 필수화는 기존에 존재하던 교양 교육을 더욱 위태롭게 하여 교양 교육 생태계의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더불어 매년 소프트웨어 중점 대학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들은 가시화된 성과 지표를 내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코딩 교양 필수화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학생들에게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교양 필수로서 코딩 교육을 도입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점, 단기간 그리고 의무화를 통한 교육 방법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도입되어 교육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대학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교양 필수로서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상 입론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을 확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찬성 측 확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딩 교육을 통해 단기간 인재를 기를 수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컴퓨터적 사고력을 향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즉 기간 내 코딩을 배우기 짧다는 것 의미하시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코딩 교육의 목표는 코딩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컴퓨팅 사고와 함양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분 인정합니다. 네, 부분 인정하니 자유토론 때 근거 보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과도기를 제외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또한 대학에서 연속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교양 필수로서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은 초중고에서 충분히 학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습되었다고 하지만 이제 불면속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결고리 분명 반박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딩 교육을 필수화하면 인문학 교양이 경시될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학과 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딩 교육을 실시하면 기본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실패한다는 것이 아니라 코딩 교육은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만 제공해야 하지 그 이상의 교육은 학생들의 선택권에 맡겨야 한다는 답변 드렸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딩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토론 등의 인문학적인 교양 수업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이에 대해 주장하신 것 맞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네, 과거 영어가 급부상함에 따라 교양 필수로 지정되었고 현재 대부분 영어가 교양 필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대부분 영어 교양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만 봐도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교양 필수가 경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딩 교육이 필수화된다고 인문학적 소양이 경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택적 수업으로 원하는 학생들에게만 교육을 제공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기존에 필요한 능력은 초중고 때 충분히 학습되었습니다. 네, 코딩 교육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정합니다. 네, 영어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언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영어, 대부분 대학이 필수 교양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딩은 선택적으로 가르치면 된다고 하시면서 모순점을 드러내십니다. 즉, 영어는 필수 교양으로서 대부분의 대학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코딩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한다. 이는 모순점을 나타내며 이에 대한 정확한 반박 또는 근거 보충은 자유토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컴퓨팅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대체제가 있다고 주장하십니까? 컴퓨터적 사고력을 향상하는 다른 대체제가 있냐는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는 자유토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확인 질문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병 반론 시작해 주십시오. 수기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수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병 반론 시작해 주십시오.
찬성 측 병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반대 측께서 어떤 근거를 내놓으셨냐. 첫 번째로 기술자가 될 필요는 없다. 창의적 인재를 원하고 우리는 인문학적 상상력을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코딩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코딩 교육을 교필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컴퓨팅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고 그것을 전공에 정말 접목을 시켰을 때 융합적 인재를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전문가를 우리가 기르자는 목적을 통해서 이것을 코딩 교필로 도입을 하자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초중교에서 이미 충분히 학습되고 있다. 뭐하러 해야 하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영어는 지금 초중교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영어도 저희 초중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왜 영수익과 영토발 교필로 배우고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 측은 충분히 정말 대답을 꼭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비사토나 융삭을 단기간 수업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럼 학습성이 충분히 있다고 그럼 그 증거를 충분히 대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과연 교양 필수 자체, 교양 필수가 한 학기밖에 안 된다는 그 목적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과연 코딩 교필 그것의 문제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의문감이 듭니다. 또한 세 번째에 대해서 대학 내 교육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 주도식으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부가 원하는 인재랑 대학이 원하는 인재랑 정말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이 원하는 인재, 정부가 원하는 인재, 이것이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더 꼭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학의 목적은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기 위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희가 국가와 정말 독립적으로 우리의 교육만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학만의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공간이냐?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며 대학은 물론 자신의 독립적인 여명은 지켜야 하지만 국가와 정부와 기업과 어느 정도 협력은 할 수 있다고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시화된 성과 지표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히 저희도 지금 토론에 대해서 우리 숙대 학생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토론 대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득보다 실을 안겨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의 말씀을 들어보셨다면 지금 과연 득이 더 클지 실이 더 클지 청중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컴퓨팅적 사고 중요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컴퓨팅적 사고 아까 확인 질문 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대측 각 확인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수기 시간 1분 시작하겠습니다. 수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반대측 각 확인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찬성 측 반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대학 필수로서의 코딩 교육을 통해 목표를 컴퓨터적 사고력 향상 그리고 융합적 인재 양성 이 두 가지로 초점을 맞춰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한 가지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적 사고력을 교양 필수로서의 코딩 교육을 통해 그럼 향상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단기 사고력이랑 하면 장기간에 걸쳐 교육을 진행돼야 된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비사토나 융사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자유토론 때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딩 교육을 통해 컴퓨터적 사고력을, 즉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 향상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찬성 측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컴퓨터적 사고력이 과연 단기간에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는지도 나중에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해 교양 필수로서 코딩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융합적 인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정의 내려주실 수 있습니까? 융합적 인재라 하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공에 대해서 어떤 IT적인 지식을 더해서 그것의 전공에 더 접목해서 자신이 훨씬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융합적 인재라 함은 융합적인 사고가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은 자기가 가진 전공 지식에 대한 분야, 그 지식이 매우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코딩 교육이 모두에게 필요할까? 그것에 대해 의문드리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교육의 현실적 상황을 바탕으로 코딩 교육 필수화를 반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실적 상황을 바탕으로 코딩 교육 의무화를 반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충분히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실 상황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전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에서는 현실적 한계가 코딩 교육 필수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하지만 대학에서 교육을 도입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고려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까 세 번째 근거가 정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정부가 대학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면서 갑자기 왜 기업이 대학에 개입해도 기업에 된다고 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재원이 대학에 개입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재정적 한계만을 이유로 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재정적 한계가 극복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 부탁드리면서 재정적 한계 또한 고려해야 될 문제 중,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함에 있어서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교육을 효율적이게 할까, 그 고민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네, 대신에 이에 대해서 자유토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새로운 교육에 도입함에 있어서 그 현실적 문제와 그 효과성은 분명 고려해야 함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 확인하면서 이상 반대측 확인 질문 마치겠습니다. 반대측 병 반론 시작해 주십시오. 반대측 병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코딩이 모든 소프트웨어의 기반이 됨을 강조하시며 컴퓨팅적 사고력 향상에 가장 효율적인 도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딩 교육이 의무화라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교양 과목으로서 실시되는 것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컴퓨팅적 사고력은 초중고, 중등교육기관에서 12년간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코딩 의무 교육을 통해 충분히 신장될 수 있습니다. 코딩 교육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내재적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에게까지 대학에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현재 코딩을 의무화하고 있는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코딩을 포기하는 코포자로 전락해버리거나 암암리에 코딩 과제 대행을 부탁하는 등의 교육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는 미래의 중요한 문식력, 문해력을 위해 코딩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4차 산업혁명의 문식력,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 코딩 교육이 대학 교양 필수로 도입되는 것, 그러나 현재 초중고 코딩 의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시 충분히 함양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중등교육기관에서 ICT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기초적인 사고력 교육을 마친 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요하는 코딩 수업을 자발적 선택에 의해 수강할 수 있도록 대학은 선택의 장을 제공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는 코딩이 점점 간소화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간소화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지금 AI에 의해 자동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용자가 코드 한 줄 쓰지 않고도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사회가 곧 머지않은 미래에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 과연 이 코딩 의무화 교육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성 측에서는 코딩 교육을 통해 융합형 인재 개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반대 측에서 정의하는 융합형 인재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측에서 정의하는 융합형 인재란 기존의 요소들을 융합하고 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문제 해결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창의 융합적인 사고가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포함된 도메인 지식, 즉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학생들은 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코딩 교육의 시간을 빼앗겨 본인의 전공 수업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이 융합형 인재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반대 측 반론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각 확인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반대측 병의 반론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찬성 측 확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반대측 병께서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코딩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나 SK텔레콤 등의 기업이 코딩의 필요성을 느끼고 회사 내에서도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코딩 인재 육성에 집중하고 있음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목적은 이익의 극대화이며 대학의 목적은 인재의 육성입니다. 이때 대학에서 육성된 인재는 기업에 취직하여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대학은 직업 양성소가 아닙니다. 저희는 직업 양성소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다만 대학에서 양성된 인재가 실제 어쨌거나 사람은 기업에 들어가서 취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사람 인적 자원은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맞습니까? 인재와 인력은 분명히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반대측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맞습니까? 지금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인재인지 아니면 인력인지 저희는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인재와 인력이 결국 동일성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성장은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시대에 걸맞는 인재의 육성은 기업과 국가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맞습니까? 인정합니다. 저희는 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한다며 개인 당사자와 대학과 기업, 나아가 국가까지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대측 병께서는 코딩을 통해 컴퓨팅적 사고를 함양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시며 컴퓨팅적 사고 함양 효과를 부정하신 게 맞습니까? 코딩의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측 병께서는 코딩을 통해서 컴퓨팅적 사고 함양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컴퓨팅적 사고력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12년간 중등교육 과정에서 실시되는 코딩 교육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반대측께서는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이미 배우고 있게 대학에서는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대학교는 인재 양성 기관으로 학생들에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숙명여자대학교는 융합을 미래 가치로 내세우며 핵심 역량으로 컴퓨팅적 사고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전에 의거하여 숙명여자대학교는 미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컴퓨팅적 사고를 교육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본교 이외에도 성균관대학교, 건국대학교 등 코딩 교육을 필수화한 많은 대학들이 코딩 교육을 필수화로 내세우며 미래 융합적 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밝힌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컴퓨팅적 사고와 코딩이 실질적으로 대학 교육과정에 있어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확인 질문 종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수기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반대측부터 자유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시하는 코딩 교육의 긍정적 효과, 즉 컴퓨터적 사고력 향상과 문신력에 대한 교육은 초중고 때 교육용 코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즉 대학에서는 그 교육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실제 프로그램을 말하는 코딩을 통해 컴퓨터적 사고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교양 필수라는 과목을 통해 그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단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딩을 통해 사고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명령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을 때 그 다음 과정에서 사고력이 향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저희는 찬성 측에서 지속해서 교양 교육으로서 코딩 교육을 통해 컴퓨터적 사고력을 향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입증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컴퓨팅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간 안에 그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관련 논문이 정말 많습니다. 먼저 2017년에 나온 논문에 따른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에 따르면 컴퓨팅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메타 분석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타 분석이라 함은 대부분의 논문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다른 논문보다 훨씬 신빙성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했다시피 SW 교육, 코딩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CT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로 이제 향상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자료 분석, 추상화, 알고리즘과 절차 등의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저희 측에서 여쭙고 싶은 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사고력에 대한 함양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대학에서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에서는 전공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교양 교육의 목적은 전공이나 전문 지식의 함양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 소양, 기본적 역량,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말씀드린 겁니다. 반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확인 질문서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영어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 교양 필수로 되어 있는데 영어와 코딩 이에 대한 차이점 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분야의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지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과생의 경우에도 그 영어를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대학에서 배우는 데 있어서 영어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컴퓨터적 사고력, 즉 이것을 향상하기 위해서 코딩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측의 주장은 컴퓨터적 사고력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초중고를 통해 충분히 교육될 수 있고 그 이상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와 코딩의 차이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교육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코딩을 활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영어와 코딩은 거기서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영어와 코딩이 같은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저희 측에서는 영어와 코딩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둘은 엄연히 분야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래에 모두 문신력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언어 맞습니다. 현재 글로벌 언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딩 미래에 역시 문신력 될 것입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결과적으로 코딩이 관여하는 분야가 점차 넓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는 나중에 저희가 코딩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 진출하더라도 현재 SQL이나 하둡과 같은 비전공자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배웠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선택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현재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고 올라온 저희들은 이런 과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계속해서 확인 질문 때 대형화 수업은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앙대학교는 40명 단위의 분반을 만들어서 코딩 교육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 반대 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현재 토론 논의의 핵심은 코딩 교육 자체의 효과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닌 코딩 교육을 교양 필수화를 통해서 모두에게 의무화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영어와 코딩의 다른 점을 찬성 측에서 인정하셨는데요. 영어는
감각기관, 즉 입을 통해서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습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딩 자체는 그렇게 모든 분야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둘 자체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학생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이 올라올 경우 이 대학에 대한 커리큘럼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건지 의문이 드는 바이고요. 현재 한국 프로그래머는 이미 거의 공급이 과잉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코딩 작업을 소프트웨어 자동화 기술이 대체하게 되면서 코더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코딩은 자동 코딩화라는 기술이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양 필수로서 코딩 교육이 단순 코딩 기술을 넘어서 그 이상의 단계를 실현할 수 있음을 입증해 주십시오. 네, 일단 반대측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다 이해했고 저희가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계속 영어와 코딩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지금 당장 식사하시고 가셨던데 키오스크 모든 부분이 다 4차 산업혁명에 맞닿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측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걸 왜 선택적으로 하면 되지 필수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코딩은 문식력입니다. 왜 문식력이냐고 말씀해 드리냐면 일단은 지금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빅데이터가 굉장히 화두가 되면서 코딩이 다시 열풍을 일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가 SQL 언어를 사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리즘 사고를 구현을 해내기 위해서는 직접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딩이 굉장히 쉬워지고 있기도 하지만 애초에 자신이 알고리즘 사고를 통해서 구현한 것을 그대로 직접 하는 것이 더 편하지 상식적으로 누구한테 IT 전문가들한테 나 이것 좀 해줘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게 되면 적시의 정보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그대로 갖다 줄지의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는 감각기관으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코딩도 뇌로 합니다. 뇌는 감각기관 아닙니까? 코딩도 곧 미래 언어가 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자명한 사실인데 반대측에서는 계속 코딩이 미래의 기술이 그냥 미래 언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영어랑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 근거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 저희가 대학교는 정부가 이제 휘둘리면 안 된다. 네, 이 점 인정합니다. 독립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부가 아니면 그렇다면 어디서 대학이 그 수준 높은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재원을 끌어와야 합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에서 4월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를 공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교양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실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것 같으셔서 제가 수적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96개의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에 개설된 총 강좌 수는 30만 5,353개입니다. 지난해보다 6,655개의 강좌가 감소했고요. 수강생이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는 전체 강좌 대비 38%에서 35.9%, 즉 9,086개의 강좌가 소규모라는 이유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생이 5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강좌가 지난해보다 39,669개 증가했는데요. 점차 교양 수업들이 이렇게 대형 강의화 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코딩을 교양 필수로 포함시킨다면 기존 교양 과목에 심각한 부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존에 존재하던 인문학적인 어떤 교양 수업과 코딩 수업,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될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매우 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부분 대답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양 교육이 위축이 되는 와중에 코딩 교육 또한 들어가면 더 위축이 될 것이다 라고 문제점을 짚으셨는데 저희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은 코딩 교육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교양 교육의 문제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지금 교양 교육에서의 실효성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산회계가 교양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정말 교양의 의미에 맞는 인문학적 소양 등을 기르고 문제 해결력 등을 기르는 정말 맞는 교양이라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반대로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반대측께서 컴퓨팅적 사고 능력 중요하다고 인정하셨는데 분명 확인 질문 때 저희가 이것을 코딩 교육 없이 어떻게 가르쳐야 하냐고 여쭈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 부탁드립니다. 중앙대학교에서 도입하고 있는 회계 교육 과정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잘못되었다고 제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제 학생들의 그런
이제 여론 또한 그런 교양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정말로 기본 역량을 기르는 학문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코딩 교육을 교양 필수로 도입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코딩 교육에 대한 교육은 대학교에서 초중고 때 배우지 않은 더 높은 단계의 교육을 해야 하고 그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선택을 줘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천승 측께서는 지속적으로 코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적 사고력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동의하셨죠? 네, 그런데 과연 4개월 만에 우리가 코딩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 효과성 여부에 대해서 아까 이전에 중앙대학교 성균관대대학교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 중앙대학교 약간 그에 따른 근거 자료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효과성이 있었다라는 자료를 메타 분석 논문 자료를 바탕으로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창의력 향상이 지속적인 시간을 통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과연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컴퓨터적 사고를 어떻게 향상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아직 못 해주셨고요. 문신력과 문해력은 저희가 충분히 초중고의 교육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계속 단기간 하시는데 이것이 과연 코딩 교육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비사토, 융삭을 다 단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장기간으로 합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창의성을 어떻게 함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아까 인프라가 너무 교양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다. 네, 저희 지금 현재는 인프라 구축 부족합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업이, 국가가 나서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양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국가가 재원을 줄 수 있을 때, 기업이 재원을 줄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코딩 교육을 실제로 실효성 있게 해내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유토론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수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수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을 반론 시작해 주십시오. 찬성 측 제2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토론 때 반대 측께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의무 교육으로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신력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이제 대학, 문해력, 사고력에 관해서는 대학교에서 4개월간 단기간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고력을 함양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관한 두열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확인 질문 때부터 가장 강조했던 점이 있습니다. 바로 컴퓨팅적 사고 함양 방법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논거로 분명히 컴퓨팅적 사고 함양은 코딩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 구체적 근거 자료를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코딩 교육을 제외한 컴퓨팅적 사고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제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논제는 4차 산업혁명이 배경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가 도래하였고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가장 기본적인 미래의 기본 소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단순 활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고 재창조하고 만들 수 있는 코딩이 기본적인 문신력이 될 것이라고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자유토론 때 말씀드렸다시피 SQL이 더 이상 전문가의 전문물이 아닌
비전문가도 사용한다. 또한 여러분 아이폰이라는 앱 중에 숏컷이라는 앱이 있는데 이 숏컷이라는 앱은 여러분들 각자의 코딩을 통해서 여러분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앱입니다. 이렇게 더 이상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더 이상 먼 미래 능력이 아닐 뿐더러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문신력임을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영어도 언어이고 코딩도 언어이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반대측께서는 영어는 감각기관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그 언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코딩은 영어와 같이 기본적인 언어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반대측께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초등교육에서 배우고 대학에서는 전공을 공부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교양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교양교육, 단순히 전문 지식을 얻거나 어떤 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은 인재양성기관이라는 것이 단순히 전공 지식, 무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회에서 나아갔을 때 문제 해결력 또한 기본적인 비판적 사고력 그 등을 함양을 하는 것이 바로 대학의 목표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 미래 사회의 융합적 인재를 키우는 것의 목표와 같이 맞닿아서 저희는 새로운 문제를 절차적 사고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미래에 미래에 함양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반론 마치겠습니다. 반대측 을 반론 시작해 주십시오. 반대측 을 제2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론 논의의 핵심은 코딩 교육 자체의 효과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닌 코딩 교육을 교양 필수어로서 도입했을 때 모두에게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지금 코딩 리터러시를 배우지 않는 학생들 때문에 의무화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을 논점으로 따져서는 안 되고 이미 문신력을 갖추고 온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 방향은 어느 것인가를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성 측께서는 우선 사회적 측면으로 IoT 사회는 세계적 흐름이다를 언급하시며 코딩의 교양 필수화를 주장하셨습니다. 세계의 흐름 자체는 저희 반대측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시하신 사회의 흐름 때문에 코딩 교육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대학 교양 필수로서 의무화하는 것이 생산성이 없는 교육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리터러시 측면에서는 코딩은 언어임을 강조하셨는데 저희 반대측 역시 컴퓨터 언어로서 코딩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즉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언어에 대한 기본 습득은 현재 초중고 과정에서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대학에서는 코딩 교육이 그저 언어의 습득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반대측은 강조하는 바입니다. 또한 찬성 측께서는 코딩 교양 필수로서 도입함의 주 목적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양성하고 추가적으로 컴퓨터적 사고력을 향상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반대측은 이 두 가지 목표가 교양 필수로서의 코딩 교육 도입을 통해서는 달성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코딩 교육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코더를 양성할 수 없습니다. 현재 단순히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는 인재는 이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는 코더입니다. 이는 단기간 교양 교육을 통해서는 양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코딩 교육을 교양 필수로서가 아닌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컴퓨팅적 사고를 향상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컴퓨팅적 사고 향상은 확인 질문에서 찬성 측께서 인정하신 바와 같이 장기간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찬성 측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목표는 코딩 교육 교양 필수화를 통해서는 달성할 수 없으며 저희는 이러한 교육 방법이 학생들에게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측면에서 도입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대학교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들이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각 분야에 맞는 전공을 실현하기 위한 곳입니다. 이에 따라 대학은 현실 한계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상 반대측 제2반론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병 최종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찬성 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논의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한번 논의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대해서 계속 쟁점을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저희 찬성 측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코딩은 미래의 문식력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필수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측께서는 못 들으신 것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문이 듭니다. 또한 다른 내용으로 아까 을분께서 코더 양성을 우리는 해선 안 된다. 융합적 인재가 필요하고 우리는 융합적 인재를 통해서 융합된 코더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까 저희 말씀드렸듯이 코더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어와 코딩, 이것에 대해서 차이점, 반대 측 절대 말하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럼 계속 저희는 영어와 코딩이 무엇이 다른 것이냐, 둘 다 미래의 문식력인데 무엇이 다른 것이냐라고 여쭙고 있는데 반대 측께서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래밍을 못하면 프로그래밍은 당한다. 미디어 이론가이자 디지털 전문가인 니시코프 뉴욕대 학자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에서 미래 시민에게는 소프트웨어와 함께하는 삶이 일상화될 것이며 추상화된 생각을 구현하고 표현해내는 코딩의 능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제 코딩은 몇 명에게 국한되는 선택적 교육이 아닙니다. 코딩은 미래의 문식력으로 모두가 배워야 하는 필수 교양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본격화된 지능 정보화 시대이며 이러한 디지털 사회에서 모든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전문 분야의 문제를 풀기 위해 SW 전문가와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힘을 빌리더라도 사실상 개인 맞춤화에는 한계가 있어 코딩을 통한 커스터마이징이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우리는 코딩을 통해 ICT와 융합하여 소프트 파워를 실현해야 하며 소프트웨어적 문제 해결의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코딩 교육으로 알고리즘적 사고를 학습할 수 있으며 이를 각 전공 분야에 복잡하고 융합적인 문제에 적용하여 색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숙명여대 교양필수 교과목의 목적 중 하나인 다양한 지적 자극과 경험을 통해 사물과 현상을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창의적, 융합적 인재를 양성이라는 내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더불어 대학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요구되는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대학은 인류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해야 하며 교양필수 교과목은 시대에 맞춰 확대되는 시민의 소양을 기르는 교과목으로서 문식력으로의 코딩을 가르쳐야 하는 타당성에 부합하는 교과목입니다. 세계화 시대의 영어가 필수 언어였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코딩이 즉 언어가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대측 명 최종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반대측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께서는 컴퓨터적 사고력, 즉 논리력을 키우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코딩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이 코딩은 효율적인 방법일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방법은 아님임을 지적드립니다. 논리를 글을 통하여 표현하면 논리하게 되는 것이고 수를 통해 표현하면 수학이 되는 것이고 컴퓨터 언어로 표현하면 코딩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문식력과 문해력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 중등교육기관에서 충분히 충족될 수 있다라는 근거와 더하여서 코딩 자동화 시스템 개발이 본격화되어 가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셨는데요. 즉, 머지않을 미래엔 컴퓨터 언어가 아닌 자연어, 그러니까 음성 인식만으로도 코딩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가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도 과연 문식력, 문해력을 키우는 것에 코딩이 가장 절대적인 방법인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컴퓨터를 모르면 시대적 경쟁에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분위기가 만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은 앞다투어 전산학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들은 도스 명령어를 배웠지만 운영체제가 윈도우로 바뀜에 따라 도스 명령어 대신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로우코드, 노코드와 같은 자동 코딩화 기술이 본격화되는 상황 속 AI가 코딩을 대신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면 어쩌면 코딩 교육도
80년대 컴퓨터 교육과 같은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을 반대측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와 코딩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이와 친숙해지도록 하는 것은 사회의 발전 양식에 발맞춘 중요한 교육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육적 목표는 초중고에 걸쳐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코딩 교육을 통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코딩 학습에 강한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프로그램, 해커톤 개최, 코딩 캠프 등 다양하고 생동적인 기회장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습 위주의 내실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현재 교양교육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명확히 직시하고 이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우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강좌 수는 감소하고 대형 강의가 증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졸업 전까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수업이 폐강되어 추가 학기를 다니는 학생, 200명 이상의 숨막히는 콩나물 강의실을 해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현존 교양 과목 운영마저 위태로운 상황 속 졸속으로 추진되는 코딩 교양 의무화는 기존 교양의 부실을 초래함으로써 학문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 원인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춘 교육혁신의 요구가 주문서처럼 들이닥치고 수치화된 가시적 성과만이 중요시될수록 우리는 대학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 더욱더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최종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선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떻게 토론대회 잘 보셨습니까? 예, 심사위원들께서 지금 굉장히 지치셨습니다. 왜 지치셨는지는 나중에 총평 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팀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 토론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출당한 대학들이 있군요.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아마 그분들 의문의 일패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해당 대학 관계자분들이 아마 우리 이 토론대를 와서 지켜봤다면 교육정책 실행과 관련해서 많은 좋은 참조점을 얻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오늘 두 팀이 펼쳐준 아주 격렬한 토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참조점이 되고 좋은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심사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일정을 말씀드리면 심사위원님들께서는 평가장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2부 순서는 이제 오늘 토론에 대한 총평과 시상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 시간에 여러분께서 이제 토론 평가서를 작성해 주실 텐데 토론 평가서를 작성해 준 시간 동안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결코 약소하지 않은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께 오늘 토론을 지켜보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답례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그 퀴즈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 수고해준 두 팀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청하면서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명여자대학교 토론 리더십 그룹 청 17기 회장 전하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긴장감 넘치고 흥미로운 토론이었습니다. 양팀 모두 떨리는 모습 없이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18회 숙명토론대회 결승전 코딩 교육 대학 교양 필수 교과에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주제로 카멜 케이스팀과 공명팀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두 그 결과가 궁금하실 텐데요. 2부 순서는 먼저 간단한 안내를 드린 후에 오늘 토론을 심사해주신 위원님들의 총평을 듣고 결승전 심사 결과 발표 및 시상과 폐회식에 이어 기념 촬영이 진행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2부의 순서에 들어가기에 앞서 두 가지 전달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숙명토론 리더십 그룹 청의 18기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숙명토론대회에서 수상을 하신 분들 중 3학기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스노위 에브리타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보시면서 작성하신 토론 평가표는 나가시면서 삼성 컨벤션홀 밖에 상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2부의 첫 번째 순서로 심사위원장이신 숙명여자대학교 영원종 교수님을 모시고 결선 토론에 대한 총평과 바로 이어 대상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건조입니다. 우선 그 심사위원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총평과 그 결과 발표를 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소회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숙대 기초교양교육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의사소통센터 일을 하면서 그때는 이 대회를 같이 준비하고 심사위원 선생님들을 이제 모시는 입장이었죠. 오랜만에 다시 이 대회에 참여를 하게 돼서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숙대 기초교양교육원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교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대학 교육을 발전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외부에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대학생들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늘리는 교양인문학 교육의 어떤 모델을 제공했고요. 특히 오늘 한 이 토론대회 모형 같은 것들이 우리 그 기초교양교육원의 교수님들이 같이 집단적으로 연구를 한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 토론대회에 참여하고 훈련을 하면서 졸업을 해서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토론을 준비하고 이 토너멘트라고 할 수 있죠. 이 토너멘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참여한 학생들한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승전에 참여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시상에 탈락한 학생들 또 장려상까지 상을 받은 모든 학생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참석해준 특히 먼 길을 오신 연세대학교 나정은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심사위원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뭐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하죠. 미리 얘기를 준비해온 것도 잘 준비를 해왔지만 특히 이 자리에서는 예상치 않았던 어떤 질문과 공격을 받고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답변을 하는 그 순발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근데 그것은 사고와 표현과 어떤 레토릭의 훈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결승에 올라온 학생들은 그 역할을 매우 훌륭히 수행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두 팀 간의 우열을 나누기가 이건 뭐 의례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열을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들에 있어서 매우 비슷했는데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단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입론이 있고 반론이 진행되고 또 자유토론이 있고 또 다른 반론이 진행되는 동안 얘기가 조금 앞에서 나온 얘기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으로 나가진 않고 좀 반복되지 않았나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훌륭한 토론을 수행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광스럽게도 이 결선에 최종 우승팀을 발표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히든싱어 같으면 굉장히 뜸을 들이고 할 텐데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그냥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승팀이 대상이고 준우승팀이 금상인가요? 네. 바로 그럼 대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공명팀이 되겠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금상도 굉장히 잘한 거죠. 금상을 받은 팀은 카멜 케이스 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상을 하는 건가요? 네. 오랜만에 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8회 숙명 토론대회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장 및 상패 수여 전달 과정은 총 17개 단원 김영리, 전수린 학생이 도와주겠습니다.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순차적으로 시상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총 상금은 1,410만 원입니다. 상패와 부상은 추후 전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영예의 대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강정혜 총장님을 대신하여 심사위원장이신 여건종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상팀에게는 총 300만 원의 부상과 상패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상 공명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다희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대상, 팀명, 공명, 소속 미디어학부, 이름 최다희. 위 학생은 제18회 숙명 토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강정희 대신 일분. 다음은 최근영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대상, 팀명, 공명, 소속 미디어학부, 이름 최근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이다은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대상, 팀명, 공명, 소속 미디어학부, 이름 이다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시상팀 시상자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상자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면을 향해 주십시오. 청중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금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여건종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금상팀에게는 총 210만 원의 부상과 상패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금상 카멜 케이스 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서재영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금상, 팀명 카멜 케이스, 소속 경영학부, 이름 서재영. 위 학생은 제18회 숙명토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강정희 대신 일분. 다음은 강수빈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금상, 팀명 카멜 케이스, 소속 생명시스템학부, 이름 강수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오리진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금상, 팀명 카멜 케이스, 소속 글로벌 서비스 학부, 이름 조희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팀 시상자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면을 향해 주십시오. 청중 여러분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상해주신 여건종 교수님과 카멜 케이스 그리고 공명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은상입니다. 시상은 심사위원 나정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은상팀에게는 총 300만 원의 부상과 상패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나정은 교수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코알라팀의 정치외교학과 정호정, 코알라팀의 법학부 윤지유, 코알라팀의 정치외교학과 신현지, 도토리팀의 사회심리학과 김지후, 도토리팀의 경영학부 손원영, 도토리팀의 중어중문학부 한지선, 호명된 수상자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들을 대표해서 각 팀의 대표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 150만 원이 수여됩니다. 먼저 도토리팀 대표 학생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상장, 은상, 팀명 도토리, 소속 사회심리학과, 이름 김지후. 이 학생은 제18회 숙명토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강정애 대신일금. 다음은 코알라 대표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은상, 팀명 코알라, 소속 법학부, 이름 윤지유,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상팀 시상자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전면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상해주신 나정은 교수님과 입상한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상 발표 및 시상이 있겠습니다. 동상 시상은 이종호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종호 교수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팀의 시상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숙토 대장정팀, 자바칩 추가요팀, 심사숙토팀, 숙고지지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상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총 상금 360만 원이 수여됩니다. 먼저 숙토 대장정팀 대표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동상, 팀명 숙토 대장정, 소속 소비자경제학과, 이름 임소정. 위 학생은 제18회 숙명토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강정애 대신일금. 다음은 심사숙토팀 대표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동상, 팀명 심사숙토, 소속 중어중문학부, 이름 정진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자바 말고 자바칩 추가요 팀 대표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동상, 팀명 자바 말고 자바칩 추가요, 소속 경제학부, 이름 배은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숙고지대 대표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동상, 팀명 숙고지대, 소속 미디어학부, 이름 김도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팀 시상자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입상한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려상 발표 및 시상이 있겠습니다. 장려상 시상은 신희선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신희선 교수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상 소수코드팀 외 7팀 대표 학생은 모두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상은 시간 관계상 숙토박스, 날벼락, 숙풍당당, 파토스, 숙뜸, 풍요부자, 소스코드, 숙덕숙덕 A를 대표하여 소스코드 팀이 수상하겠습니다. 소스코드팀 대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장려상, 팀명 소스코드, 소속 소프트웨어학부, 이름 김지수. B 학생은 제18회 숙명토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19년 5월 25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강정혜 대신일금. 네, 수상팀 시상자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상해주신 신희선 교수님과 입상한 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2019년 제18회 숙명토론대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과 수고해주신 심사위원분들과 진행위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수상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